무슨 말이야? 잘 풀을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 연료값 많이 내주세요. 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연료카가 아니잖아. 종류잖아. 아니 연료값 내달라고. 선생님 문학수는 항상 그거로 냈는데? 나 이거 전기 하나 들리는 거. 나 저번에 성분이 너무 기억이 안 나. 모의고사는 잘 보시고. 아 맞다. 나 그거 뭔데? 그 선택 과목 조사 왜 안 해? 선택 과목 왜 조사? 했을걸? 했다고? 저번에 했었잖아. 나 맨날 지구세계에서 보셨는데. 그걸 왜 조사해? 니네 할 때 쓰면 되는데. 그래요? 그 조사할 줄 알았어. 저번에는 선생님들이 저거 뽑은 거잖아. 지금은 우리 다 같이 보는 거잖아. 그래서 마음이 좋지. 자, 봅시다. 문제는 읽으셨죠? 자,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의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힘을 받는 구간을 지난 후 수평면 위의 점 P에서 물체의 속력은 V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만 3F로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냐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 구간에서만 F라고 하는 힘, 3F라고 하는 힘을 받는 거고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을 안 받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등속 직선 운동 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사실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미 V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금 보았더니만은 힘과에서 이동거리가 생겼다. 뭐다? 1이다. 1이 해주면 우리가 뭐의 변화량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 운동에너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한일 얼마예요 지금? F. 이동거리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동거리.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뭐 빼기 뭐다? 나중 것 빼기 1000. 그럼 나중 운동에너지 2분의 1, 질량 n이라고 놓고 v제곱. 처음 운동에너지 0.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하라? 힘을 뭘로 바꿔줘라? 3F로 바꿔줘라. 그러면은 3F 이동거리 똑같죠? 저 구간을 바꾼다고 안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2분의 1 m v 얘는 v제곱은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어떤 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 상태도 뭐 해 있다? 하나가 바꾸니 아니면은 정지했던 물체네. 그러면은 여기도 0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F 이동거리를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다가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 속도의 제곱이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m 없어지고 2분의 1분의 없어지고 3v 제곱은 속도의 제곱이다. 그럼 속도는 뭐다? 3
근데 지난번에 안 나와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을까? 뭐 어떻게 풀었어? 민경이랑 아미랑 어떻게 풀었어? 기억이 안 나요. 다 지워버렸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47번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47번 3분 드릴게요. 네, 47번 풀고 전기로 넘어가나요? 그쵸? 다음 거 풀어. 자, 봅시다. 자, 얘네들이 내려왔다가 이제 부딪힌 다음에 A만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B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만. 자, 기억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충돌 전과 후가 같다. 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얘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mgh. 그쵸? 그리고 충돌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대요? MG 올라왔대요. 그럼 또 mgh 됐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된다?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자, 충돌 후 B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보자. 여기에서 받는 에너지가 여기 내려와서도 똑같아야 돼. 그치? 자, 그럼 A가 내려왔을 때 이때 우리가 속도 임의로 V라고 할까? 네. 자, 그러면은 mgh는 뭐가 같다? 그치? 2분의 1 mgh 올 것 같다. 그쵸? 자, 이게 A에 대해서 우리가 쓴 거고요. 자, B에 대해서 써볼까요? 자, 여기 얼마 포텐셜 에너지? EMGH. 운동 에너지는? 없죠?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2분의 플러스
V랑 같은 거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 그쵸? 아직 몰라요. 그쵸? 같을지 안 같을지 안 같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여기 EMGH를 우리가 뭐와 같다 할 수 있어요? 넣으면 MV. MV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은 지워지고 속도가 어때요? V로? 똑같네? 그쵸? 속도가 똑같네요, 내려왔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도 내려왔을 때 속도가 똑같아, V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충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충돌을 한데 그럼 뭐 써야 될 것 같아? 충돌을 한데 그 운동량의 변화량 해줘야지. 그치?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 알잖아요, 지금. 자, 얘가 지금 다 내려왔더니 V였어. 그쵸? 근데 다시 올라가니까 또 MGH만큼 올라가. 그러면은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는? 같은 만큼 올라가야 돼. 그러면은 속도는? 네? 충돌 후의 속도 얼마여야지 이만큼 똑같이 올라갈 수 있어? 네? 얘들아, 이거 내려왔더니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됐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MGH가 되려면은 여기 운동에너지 얼마여야겠어? 올라갈 때. 야,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안 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설명해줘야 되는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MGH 내려왔더니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다라고 했죠? 그쵸? 자, 근데 얘가 충돌을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충돌을 해서 올라가죠? 얼마큼까지? MGH까지. 그러면은 얘의 속도가 2분의 1 속도의 제곱이 도대체 얼마였길래 얘가 MGH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속도가 얼마였길래? 그치, V였기 때문에. 이거랑 같아지려면은 속도 얼마여야 돼? 그치? V지? 그쵸? 그래서 얘가 속도 V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 가는 방향에서 충돌하니까 충돌하는 거 운동량 보존을 쓰든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를 쓰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써야겠죠? 운동량 보존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아닌가? 쓸모가 있나? 운동량 보존을 해볼까, 그러면은? 자, 우리 운동량 보존을 하면은 충돌하기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고,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운동량 얼마로? 얘는 MV고, B는 EMV. 근데 충돌하고 나서 A가 반대쪽으로 갑니다. 운동량 얼마로? MV로. 여기 충돌 후. 됐죠? 자, 그러면은 B는 도대체 얼마여야 할까요?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오른쪽은 플러스로 한다면 왼쪽은 마이너스. 자, 여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자, 그러면 플러스 MV 마이너스 EMV는 뭐와 같다? 충돌 후 운동량과 같다죠? 마이너스 MV 곱하기 B의 운동량. 그쵸? 자, 근데 마이너스 여기 MV네 이미? 그럼 B의 운동량은 뭐예요? 내가 어려운 거 하니? 제가 곱하기를 했구나. 더하기지? B의 운동량 뭐예요? 0이죠? 그쵸? 그럼 B의 운동량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지. 그치? 정지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서 정지할 테니까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B는 못 올라갑니다.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 같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야, 이거 너무 당연하지? 그쵸? 접촉하는 힘이 같고 접촉하는 시간 같으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47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력을 나가야겠죠? 먼저 전기력 파트 설명을 좀 들으시고 사실 전기력은 설명할 게 뭐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오늘 할 때 스펙트럼까지 할 거라서 오늘 우리 저거 진도 나갔죠? 스펙트럼? 진도 나간 데까지 우리 지금 보니까 나가요. 자, 전기력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힘이야. 그치? 그럼 단위도 뭐 쓰겠어? N. 어째서 아직도 N이라고 읽고 있죠? 단위 뭐라고 읽어? 뉴턴. 그치? 쓰는 게 N이고 왜 아직까지도 N이야? 자, 전기력의 단위 뉴턴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전기력의 단위는 우리가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만은 훌롱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 A 곱하기 전하량 B. 얘들아, 전기력인데 혼자 가지고 힘이라고 하는 건 혼자 힘 주고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하가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전기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인력과 두 번째 청력이 있죠. 인력은 어떤 애들끼리? 반대. 그치, 부호가 반대인 애들끼리. 청력은 같은 애들끼리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전하량이 QA, QB인 물체랑 그리고 부호가 지금 봤더니만 A는 양전하, B는 음전하인 애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전하량 B와 A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전기력. 즉, A가 B를 뭐 할까? 그치.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거리. R. 그러면은 R 제곱. 전하량. QA 곱하기 QB. 그쵸? 그리고 쿨롱상수 우리가 K로 두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얼마예요? R제곱분의 QA 곱하기 QB 곱하기 쿨롱상수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서로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근데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이거 뭐야? 그치? A가 B를, B가 A를 작용 반작용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끌어당기는 방의 힘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자, 힘의 방향을 보았더니, 자,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A는 끌어당겨서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힘받네요. 그쵸? 자, 왼쪽은요? 오른쪽에 있는 B는요? 왼쪽으로 힘을 받네요. 자, 그러면은 힘의 크기 아니고 그냥 힘 하면 여기다
여기다가 뭐 해줄 수 있어? 그렇지, 플러스 하면 되겠죠?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다. 그쵸? 우리 아까 오른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고.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그치?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플러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전하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 지금 거기다 3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전하량이 QA, QB, QC가 있어요. 자, 그리고서는 봤더니 A의 전하의 종류는 마이너스. 그치. B의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C의 전하의 종류는 마이너스. 거리는 R. A에서 B까지 R, B에서 C까지 R. R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가 받는 힘 볼 거예요. 자, 얘들아, A가 받는 힘을 보려고 했더니 A와 B 사이에 힘 작용하니? 어떤 힘 작용해요? 인력. 그러면 어느 방향? 그치, 오른쪽으로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 존재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A도 힘 작용해요. C하고 A도 힘 작용해요. 어떤 힘? 청력.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래서 C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A가 받은 힘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C가 A에 가하는 힘일까요? B가 A에 가하는 힘일까요? 아니면 이걸 더해야 할까요? 그치? 더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이 뭐랑 뭐 더해야 된다 그랬어? B가 A에 가하는 힘과 더하기 뭐 해야 된다 그랬어? C가 A에 가하는 힘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B가 A에 가하는 힘 뭐예요? B가 A에 가하는 힘 뭐예요? 거리 R제곱. 자, 그리고 그치? QA 곱하기 QB네요. 그쵸? 자, 방향을 마지막에 하자. 자, 그 다음에 C가 A에 가하는 힘. 그치? 2R의 제곱이죠? 그치? 거리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그쵸? 자, 이제 힘의 방향 보자.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자. 자, 그럼 아까 우리가 B가 A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잡아당겨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더하기. 자, B에 작용하고 C가 A를 작용하는 힘은 밀어낸다 그랬으니까 왼쪽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서로 더해주면 돼. 자, 이번에는 B가 받는 힘 해보자. 자, B가 받는 힘에는 뭐가 있어요? A가 B에 가하는 힘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 C가 B에 가하는 힘 있죠. 자, 구해보자. R제곱분의 QA, QB. 그 다음에 R제곱이야, R제곱이야? R제곱분의 QB, QC. 자, 이제 방향 볼까요? 자, A가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B가 A한테 받고 있는 힘 어떻게 되고 있어? 얘네들이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야. 그럼 얘가 끌어당겨지는 어느 쪽이야? 왼쪽이네요. 그쵸? 자, 그럼 부호는? 그치.
자, 더하기. 자, 큐비 QC는요? 지금 C가 B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뭐다? 플러스다. 됐지? 자, 마지막 C가 받는 힘 해봅시다. C가 받는 힘. 뭐 있어요? A가 C에 가하는 힘이 있고요. B가 C에 가하는 힘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A가 C에 가하는 힘 얼마예요? 그치? 2R제곱분의 QA, QC. 쌤 지금 풀어서 다 없애버렸네. 자, 방향은요? A가 C의 방향은요? 오른쪽 밀어내니까.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 자, 더하기 B가 C에는요? R제곱분의 QB, QC네요. 그 다음에 방향은요? B하고 C 서로 뭐해? 지금 보니까? 그렇지, 당기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거를 이번에는 조금 더 단순화 시켜 볼게요. 어떻게? F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그냥 나타내 볼게요. 자, 지금 봅시다. 자, 봤더니만은 사실은 힘이야, 결국에는. 누가 누구한테 가하는? B가 A한테 가하는. 그쵸? 그 방향이 플러스였던 거고요. 자, C가 A에 가하는 힘이 있네요. C가 A한테. 방향은? 마이너스. 그쵸? 자, 그 다음에 A가 B에 가하는 힘은요? 마이너스 F, A가 B에. 그쵸? 자, 그 다음에 C가 B에 가하는 힘은요? 그렇지, 플러스 F, C가 B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F, A가 C에. 방향은?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C에는요? F, BC. 뭐? 마이너스. 자, 그런데 B가 C에 C가 B에 이거 뭐야? 작용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럼 얘 대신 얘 써도 되겠다. 부호만 바꿔서. 그렇죠?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애는요? 그치? A가 C에 작용하는 힘. 뭐만 바꿔서? 부호만 반대요. 왜? 지금 다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야. 그러면은 하나 더. 이 상태였다가 선생님이 C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알만큼.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C가 갔어요. 그러면은 A가 C에 작용하는 힘이 여기에서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겠지. 왜? 거리가 어떻게 되니까? 늘어났으니까 거리가 몇 배 늘어났니? 지금 보니까 A에서 C야. 2R에서 뭐가 된 거예요? 3R이 됐네. 그치? 그럼 몇 배가 됐어요? 거리가 1.5배가 됐어. 그럼 힘은 몇 배가 될까? 힘은 9분의 4배가 되겠지? 왜? 그치? 우리가 제곱의 형태니까. 그쵸? 아래가 3R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R의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없애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었냐면은 우리 오늘 했던 거 스펙트럼 얘기가 나왔어요. 자,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전이하는 과정에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전이를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원자에서 얘네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명칭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자, 원자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플러스가 가운데 있고 플러스가 가운데 있고 원자의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가 중간에 가운데. 전자가 아, 야, 오늘 했잖아. 전자가 전자가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인데 어디 있냐고? 껍질. 껍질에 존재를 한다고? 네. 그치? 근데 이 껍질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어떻게 존재한다고? 야, 오늘 한 거를 까먹으면 어떡하냐, 오늘 한 거를.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없다고! 그럼 띄엄띄엄 존재하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 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원자 핵으로부터 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자 핵으로부터 되게 무한히 먼 곳에 위치를 했을 때 그때 전자가 정지해 있다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자, 근데 뭐 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0. 근데 선생님 여기 기준점으로 0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얼마나? 0이다. 그러면은 이 0에 있는 지점보다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이 에너지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려면 뭐 해줘야 된다? 1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1을 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1을 에너지로. 자, 그러면은 얘가 이만큼 에너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런데 그 궤도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에너지 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줌이를 전자는 갖고 있어야 되고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에너지를 가지려면은 외부로부터 일을 해야 된다. 즉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음 궤도로 가기 위해서, 다음 전자 껍질을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뭘 해야 되고? 흡수해야 되고, 근데 내가 다시 안쪽에 있는 껍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방출해야 된다. 근데
근데 방출하거나 흡수할 때 내가 이 사이 값의 에너지들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껍질이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안에 거가 5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얼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지 5로 갈 수 있다? 그치, 5만큼 꼭 내보내야 한다. 그쵸? 만약에 내가 5에 있어요. 그럼 나 10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꼭 얼만큼 흡수해야 된다? 5만큼 흡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때 갖게 되는 또는 흡수해야 되는 빛의 에너지는 바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파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파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파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똑같은 지점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는 이때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파장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가 한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주기. 그럼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때의 시간.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자. 자, 이거 왜 얘기하냐? 진동수 대신 대체할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속력은, 얘들아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 그쵸? 그럼 시간 대신 파동에서 쓰는 거? 주기. 길이 대신 파동에서 쓰는 거?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대신 진동수와 주기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 진동하는데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수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Hz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1초에 몇 번 진동했다? 10번 진동했다. 그러면은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정도일까? 10분의 1초, 0.1초가 되겠죠? 그쵸? 무슨 관계예요? 보니까 뒤집어져 있네. 역수 관계가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주기 대신 뭐 써줄 수 있어요? 진동수 써줄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진동수 대신 파장 넣어보자. 어떻게 될까요? 파장분의 뭐다? 그치? 속력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빛의 속력은 우리가 안 바뀌거든요. 언제 안 바뀌냐면은 같은 공간일 때 안 바뀌어요. 빛의 속력을 뭔가 바꿔주려면은 빛이 지나가는 통로의 재료들을 바꿔줘야 돼.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물로 지나간다던가 또는 공기에서 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무언가를 지나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어떤 엉뚱한 다른 곳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계속 일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방출을 할 때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가 2에서 1로 가는 애가 있고요. 3에서 1로 가는 애도 있고요. 4에서 1로, 5에서 1로 가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3에서 2로 가는 애, 4에서 2로 가는 애, 5에서 2로 가는 애가 있고요. 4에서 3으로, 5에서 3으로 가는 애가 있어요. 전이할 때. 1로 전이할 수도 있고, 2로 전이할 수도 있고, 3으로 전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서 화살표 제일 긴 게 어디로 가는 애들이야? 1로 가는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 껍질이야,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자, 그러면은 이 껍질에 있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 화살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걸까? 에너지의 차이가 되겠죠. 방출하는 에너지. 그쵸? 화살표가 반대라면은 흡수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화살표의 길이는 결국 뭐와 같은 거예요? 화살표 길이는 뭐랑 같아? 지금 보니까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방출하는 또는 흡수하는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말 똑같은 거죠?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그렇죠? 방출 또는 흡수. 그래서 N은 1로 떨어지는 게 가장 에너지가 커요. 가장 에너지가 크게 방출하는 그것은 뭐냐면 자외선으로 방출을 하며 이렇게 떨어진 애들을 라이먼 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수능에 이게 라이먼 계열이니 발머 계열이니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화학에서 슬슬 안 물어보기 시작했나봐요. 중복해서 안 물어보고 화학에서 물어보는 거 물리에서 똑같은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수능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요즘에 화학에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빠지고 있나봐요. 그래서 물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로 떨어진 애들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발머 계열입니다. 그리고 3으로 떨어진 애들은 적외선. 화신 계열이에요. 자, 에너지가 가장 큰 게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 만큼 에너지가 크고요. 적외선 차단제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전기력만 나오네. 내가 언제 전기력이네. 자, 1번 2분이면 되시죠?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점전한 ABC가 각각 X는 0, X는 2D, X는 3D에 고정되어 있대요. AC는 양전하이다. 자, 그리고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봤더니만 얘들아, A하고 C는 우리가 전하의 종류를 아는데 얘네들의 전하의 종류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해야 돼? 밀어내야 돼. 그러면은 A는 원래 어느 방향이어야 될 것 같아? 왼쪽 마이너스 X여야 될 것 같은데 플러스 X래. 그럼 이유가 뭘까? 그치, B가 음전하인 거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 B는 음전하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A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 맞지요? 청력이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봤더니만은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A, C에 작용하는, A와 C 작용하는 전기력이 둘 다 뭐래요?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볼게요. 자, 거리가 어떤가요? 2D, 3D죠. 요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A가 받는 힘 써보자. A가 받는 힘 뭐 있어요? B가 A에 가하는 힘. 방향까지 좀 생각해볼까? B가 A를 당긴다. 그치, 당기는 힘. 어느 방향인 거예요? 그치,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자, 더하기 뭐 있어요? C가 A를 미는 힘. 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얘가 최종적으로 A가 받는 힘은 뭐가 됐다? 플러스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힘이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A를 당기는 힘이 뭐보다 크다? C가 A를 미는 힘보다 더 크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 봅시다. C가 받는 힘. C가 받는 힘은 뭐 있어요? C가 받는 힘. B가 C를 당기는 힘 방향은요? 그치. 왼쪽으로 당겨내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뭐 해야 돼요? A가 C를 미는 힘 뭐예요? 플러스. 그쵸? 자, 그럼 누가 더 커요? 얘 최종 어느 쪽으로 가지? 플러스.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C를 미는 힘이 뭐보다 크다? B가 C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얘들아 봐봐. C가 A를 미는 힘, A가 C를 미는 힘, 이거 뭐예요? 작용 반작용이네. 그럼 얘네들 크기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러면 부호 다시 할 수 있겠다. B가 A를 당기는 힘은 뭐보다 크다? C가 A를 미는 힘 같은 거 뭐예요? A가 C를 미는 힘은 B가 C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니? 이제 구해야지.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2D의 제곱 분의 A, B. 그냥 뭐 Q라고 문제 안 쓰고 A, B라고 씁시다. 자, 이게 크다. 뭐보다? 지금 이거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지금은 안 필요할 것 같아. 이따가 쓰자. 이따가. 그럼 알겠어. 그럼 써볼까? 자, C가 A를 미는 님, A가 C를 미는 님 크기 3D의 제곱 A, C. 그쵸? 자, 이건 뭐보다 크다? D제곱 분의 B가 C를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근데 디귿에서 뭐가 궁금하다? A가 C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았더니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AA 없어지고 그쵸? D제곱 없어지면 B는 뭐보다 크다? C의 9분의 4보다 크다. 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여? A하고 B가 보이죠? 그죠? 자, 그럼 A하고 B가 보이면 A는 크다. 뭐보다? 어려운 거 안 하는데? B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봐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만큼 더 크다? A는 4C보다 크다가 됐네요. 그쵸? 자, 그럼 지금 문제. 전화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A가 4C보다도 크다며. A가 4C보다도 크다며. 그럼 당연히 C보다도 크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가 왜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B가 왜 마이너스냐고? 자, A하고 C는 서로 뭐 해야 돼? 밀어야 되지. 그쵸? 그럼 A가 어디로 움직여야 돼?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여 버렸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대. 왜 그렇게 했어? B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그치. B가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는 거겠지? 그쵸? 그래서 그래요.
B와 C만 위치를 바꿔서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저 C에서는 둘 다 같은 방향이 될 거고 3F, 2F인 전기력이 작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3F에서 2F로 됐어. 전기력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C가 둘 다 똑같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A에 대해서. 그러면은 A에 대해서 계속 오른쪽에 있으니까 A로 인해서 힘의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누구에 의해서 힘이 바뀐 거예요? 그치, B에 의해서 힘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A와 C가 뭐 우리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다른 뭐 특징 다른 뭐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은 같은 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플러스 플러스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B가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럼 얘 또 어떻게 돼요? 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야. 그럼 C는 A가 C를 밀고요. B가 C를 밀어서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네요. 그럼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면 어떻게 될까? 이때가 크기가 더 작겠네요. 방향이 반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모르지만 우리가 B하고 C는 크기가 같겠구나 라는 거를, 크기가 아니라 전하의 종류가 같겠구나 라는 걸 일단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A의 전하량이 Q일 때, A의 전하량을 줘버렸네요. A의 전하량이 Q일 때 B의 전하량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A에 작용하고 있는, C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그려보자. C가 작용하는 힘, C 받는 힘 뭐 있어요? 뭐 있어? A가 C에 가하는 힘. 그쵸? 자, 여기가 사실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여기다 그냥 숨겨 놓을게요. 이렇게 숨겨놔도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C에 가하는 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에 작용하는 힘. 잠깐만. 거리가 붙긴 해. 그쵸? 거리가 붙긴 해. 거리가 붙긴 해. 자,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생각도 예쁜 건 먼저 합시다. 자, C에 작용하는 힘 뭐 있어요? A가 C에 가하는 힘 있고요. 그치? B가 C에 가하는 힘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착각을 했네. 거리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안 똑같네. 그쵸? 자, 그러면 아까 A가 C에 가하는 힘이랑 여기서 A가 C에 가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A가 C에 가하는 힘은 여기에서의 몇 배가 될까? 자, 거리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얼마나? 반으로. 그쵸? 그럼 거리가 반대면은 전기력의 크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가까우면 커지지? 그쵸? 얼마나 커질까? 반 됐으니까? 반 됐어. 거리가 전기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거리의 제곱의 전하량의 곱이었죠? 얘들아, 거리가 반이 됐어. 그러면은 전기력은 2분의 1의 뭐야? 제곱이야. 몇 배야? 4배네. 그쵸? 자, 그러면은 아까 A가 C에 작용하는 힘이 몇 배다? 4배다. 방향은 어때요? 반대예요? 똑같이 해줘도 돼요? 똑같이
똑같이 해줘도 돼요. 그쵸? 방향이 바뀐 거 아니고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B가 C에 작용하는 힘을 봤어요. 자, B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죠? 자, 그런데 방향은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위치가 옮겨졌으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힘의 크기는 3F, 2F지만 방향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 어느 방향이랑 똑같을까? B가 C에 가는 이 방향이랑 똑같을까? 아니면은 A가 C에 가는 이 방향이랑 똑같은 상황이 될까? 그치? 왜냐면은 나로 넘어갔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죠? 아, 방향이 일단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방향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C에 작용하는 저 A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졌는데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A가 C에 가는 힘 이거를 뭐 그럼 기호로 써볼까? 기호로 FAC 플러스 FBC 됐어요? 방향은 숨겨놓자. 방향은 숨겨놓고 자, 그 다음에 4 FAC 마이너스 FBC 그럼 기억을 해야지. 얘는 이거에 여기 숨겨져 있는 거에 반대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자, 그러면 연립해보면 되지. 3F는 FAC 플러스 FBC 2F는 4FAC 마이너스 FBC 하면 5F는 5FAC F는 뭐와 같다? AC와 같네요. 라고 일단 줬어요. 그쵸? B는요? BC는요? 얼마예요? 2F가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A의 전하량이 Q일 때 B의 전하는 하고 물어봤네요. 그럼 뭐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라고?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디서 갖고 오면 돼? 가에서 갖고 와야 되겠지? 나 이제 볼 필요 없어. 왜? 우리 여기에서만 얘기했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FAC 얼마예요? A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3? 2 2 여기 임의로 우리가 뭐 R을 하든 D를 하면 되잖아. D를 할까?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1제곱 분의 AC가 F고요. 그쵸? 여기는 EF예요. 뭐가? 몇 제곱이요? D제곱 BC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얘랑 같다. 맞아? 자, 그러면 이 D제곱은 AC 곱하기 2는 뭐와 같다고요? D제곱분의 BC와 같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주면 돼? 왜 나 뭐 숫자 틀렸어? 어디야? 빨리 잡아내.
2의 제곱이 약간 4든 어디? 4든 아 여기 2D의 제곱이니까 그렇네 4D 제곱 그쵸? 자 그러면 CC 없어지고 D제곱 D제곱 없어지고 2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2분의 A는 B이다. 근데 A도 뭐가 그랬어요? Q. 그럼 B는 뭐다? 2분의 Q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아니요. 역학이 제일 어려운 거 생각했는데 역학보다 얘가 더 이해가 안 돼. 역학은 이해하면 되는데 얘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네, 문제를 어떻게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 너무 이해가 안 돼. 욕하기도 하고 아, 그러면은 이걸로 저렇게 안 풀고 기호로 나타내지 말고 R제곱분의 KQ1, Q2로 계속 해줄까? 안녕, 끝났어요. 아니 R제곱분의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왜 자꾸 그냥 FA 이렇게 기호로 넣어서 하냐면은 요즘에 수능 문제 자체가 약간 그렇게 풀면은 좀 눈에 빨리 보이게끔 해서 그렇거든요. 일단 이해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자, 봅시다. 자, 지금 봤더니 얘들아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그럼 얘들아 전기력이 0 되려면 얘한테 더해진 게 0이어야 되지. 그럼 하나는 밀면 하나는 뭐 해야 돼? 당겨야 돼.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은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원래 어떻게 된다 그랬어?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진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힘의 크기가 지금 거리가 다른데 어떻다고 하는 거야?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리가 가까운데 거리가 먼 애랑 힘이 같은 거는 이유가 하나야. 뭐야? 멀리 있는 게 전하량이 큰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C의 전하량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B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래요. 그러면 A와 B의 전하의 그 종류는 서로 반대다. 근데 누구는 밀고 누구는 끌어당겨야 된다고 하니까 C하고 A는 그치, 전하의 종류가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어떻대요? 같대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C는 B보다 전하량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A보다도 크겠네요. 자, 그래서 기어 C 전하량의 크기는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았고요. 자, B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잖아. 얘들아, A와 B는 반대라고 그랬잖아. 근데 A와 C는 같다 그랬잖아. 그럼 밀어내겠어? 당기겠어?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자, B와 C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고정하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B하고 C하고 위치를 서로 바꾸면 누구 힘이 커져? C가 더 크지. 왜? 거리가 어떻게 돼? C는 가까워지잖아요. 원래도 우리가 전하가 C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전하가 큰 게 가까이까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 밀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밀어내는 방향 어디예요?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우리 기억하기가 싫답니다. 자, 4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아까 이거 멀리 있으면 이게 크다는 이게 뭔 말이지? 전기력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거리가 크면 원래는 작아져야 되잖아, 전기력이. 근데 크기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리랑 전하량. 그치? 그러면은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전하량이 크다라는 거거든. 됐어. 아, A랑 C가 A하고 B는 어떻대?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 같대. 근데 아까 B는 C보다 전하량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가 더 크다. 됐어요? 안 됐으면 다시 얘기해요. 왜? 진짜 너무 어려워요. 뭘 너무 어려워요. 일단 힘이 같은 걸 찾으시고요.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거리가 분명히 다르거나 같거나 할 거란 말이지. 거리가 같으면 전하량도 어떻다 할 수 있어. 같다 하면 되고. 거리가 먼 게 전기력이 같대. 그러면 거리가 먼 게 전하량이 작다. 자,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절연된 용수철의 양끝에 대전된 도체. 얘들아, 대전시켰다는 게 뭐라 그랬지? 전하를 띄게 되었다. 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전하를 띄고 있는 구가 있는데 얘가 늘어나 있대. 용수철이 늘어나려면은 A와 B가 밀어내는 힘, 당기는 힘. 그치, 밀어내는 힘. 그럼 A와 B는 전하의 종류가 같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어떤 힘을 가했는데 정지해 있어. 그러면 R자 힘이. 그럼 여기에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밀어내는 청력 있고. 사이에 뭐가 있어? 용수처럼 뭐해? 그렇지, 늘어났으니까 잡아 당기겠지. 이 합이 어떤 상태? 0인 상태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2배이다. 얘들아, A가 받는 전기력은 뭐랑 같아? B가 받는 전기력이랑 똑같지. 왜? 이거 뭐야? B가 A를 밀어내는 힘. A가 B를 밀어내는 힘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어떻다? 서로 같다. 자,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용수철이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작용반작용이다? 아니, 작용반작용 뭐 구분하면 된다 그랬어. 주어 목적어. 그런데 주어 목적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 자, 용수철이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와 같다. 왜? A와 B 전기력 어떻다 그랬어? 같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성력도 그거와 똑같겠지요. 자, 그래서 디귿만 맞았습니다. 자, 5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0이다.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멀리 있는 게 전하다. 0이 있는 게 있다면, 멀리 있는 게 전하다. 크다. 가까운 거는 작다. 그쵸? 근데 얘들아,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대 몇인지도 알 수 있다? 몇 대 몇이야? 제곱한 게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얘가 9배 더 큰 거고 얘는 4배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뭐 Q라고 할까요? 전하량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힘이 0이어야 되니까 어떻다 그랬어? 밀어내는 거 하나 있으면은 당기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B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플러스라면은 C가 플러스겠지. 그쵸? A가 마이너스라면은 C가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야? 얘하고 밀어내면 얘는 당기면 되고 얘네들이 당기면 얘가 뭐 하면 돼? 밀어내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당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운전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B가 뭐 한다? B가 전기력의 방향이 뭐다? 마이너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황을 볼까요? 얘네들이 뭐예요? A와 B? 당겨요. B와 C? 밀어내요. 그쵸? 왼쪽 방향이네요.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라면은 하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요. B하고 C 하면은 당겨요. 그럼 일단 뭐는 아니겠어? 따라오고 있어? 못 따라와? 표현이 다시? 자, 우리가 이 정도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플러스라고 한다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라고 주어졌잖아요. B가 운전하라고. 그쵸? B가 운전하라고 주어졌을 때 그때 A가 전기력이 0이 되려면 누가 당기면 누구는 밀어야 한다고. 그러면은 A가 플러스라면은 B는 운전하라고 했으니까 B가 A를 당겨야 되죠. 그럼 C는 뭐 해야 돼? 밀어야 돼. 그쵸? 그럼 밀려면 전하의 종류가 어때야 돼? 그치? 같아야 돼. 그치? 이상하네. 플러스고 여기는 반대로 했네요. 마이너스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B하고 A는 서로 밀어낼 거예요. 근데 당기는 거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똑같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C는 그러면은 당겨야 되니까 플러스를 있어야 돼요. 그쵸? 설명이 됐어? 안 됐으면 다시 할 거야. 아니요, 됐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알겠지? 모르겠으면 바로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은 B가 왼쪽으로 힘이 작용되고 있습니다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A와 C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왼쪽으로 끌어당겨지고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도 뭐 작용하고 있어요? 인력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이네요. 그쵸? 어느 쪽이 더 큰지 아직 모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A와 B가 작용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여기 마이너스니까 밀어내야 돼, 당겨야 돼? 밀어내야 돼. 그럼 어느 쪽?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있네요. 뭐 해요?
당겨요. 그러니까 어느 쪽? 오른쪽.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오른쪽이네. 그러니까 얘를 빼야겠네.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방향이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 다 나왔는데 어느 방향이래요? 마이너스 방향이래. 그러면은 이게 더 어떻다는 거야? 그치? C가 잡아당기는 것보다 A가 잡아당기는 게 더 크다는 얘기야. 근데 거리가 A하고 거리가 어때? C보다 멀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먼데 얘가 이겼어. 그럼 뭐라고? 전하가 크다. 그럼 봅시다. A가 전하가 커요? 뭐보다? C보다. 근데 C는 또 누구보다 커요? B보다 큰 거. 그쵸? 자, 그럼 봅시다. 기억. A는 양전하다 했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했어요.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자, 그럼 하나는 밀어내고 하나는 당기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밀어요. 얼만큼으로? 당기는군요. B가 당겨요. 그리고 A가 뭐예요? 밀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보려면은 이 A가 도대체 전하량이 얼마인지 알긴 해야겠네요. 계산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어디 가지고 계산을 해볼까? 아까 B를 가지고선 해볼까? B가 왼쪽에 있어. B가 우리가 4Q인데 A가 더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자. A의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2칸. 뭐 2D 제곱이라고 합시다. 분행 A와 B는 뭐보다 크다? D 제곱 AC 보다 크다. 그쵸? 거짓말하지 마. 네. B가 받는 힘이니까 BC잖아, AC가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은 BB 갖다 지워지고 D제곱 D제곱 지워지고 4분의 A는 뭐보다 크다? C보다 크다. 그러면은 A는 뭐보다 크다? 4C보다 크다. 자, 그러면 C가 얼마야? 9Q네요. 그러면은 A는 뭐보다 크다야? 4, 9, 36, 36Q보다도 크다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몇 분의 몇이에요? 떨어져 있는 애가 3D지? 그쵸? 그럼 몇 D 제곱? 3D의 제곱. 3D의 제곱. 분행. 누가 받는 힘 할 거냐? 우리 지금 C가 받는 힘 할 거죠? A가 C에 작용하는 힘 더하기. 그죠? 뭐 빼기, 뭐 마이너스 이렇게 갈까요? 자, 그 다음에 B가 C에 작용하는 힘, 거리. D제곱. BC. 이거죠. 그쵸? 근데 C는 9Q고 B는 4Q고 A는 정확하지 않지만 뭐보다 크고 36Q보다 크고. 그럼 뭐가 더 크겠어? 이거 계산 안 해도 알 것 같지 않아?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크겠어? A가 C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겠네요. 그럼 A가 C에 밀어요? 당겨요? 밀어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요?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겠네요. 그렇죠? 자, 1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자, 얘들아, 전하량이 같아, A와 C가. 그리고 누굴 봤냐면 그 가운데 있는 B를 봤어요. 가운데라고 하는 건 뭐야? 거리가 같아. 그럼 얘들아, 거리가 같고 거리가 같고 전하량이 같아. 그러면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뭐 하겠어? 알짜리 0이겠죠? 그런데 알짜리 0일이 아니래? 아니래. 그럼 이유가 뭐예요? 그치? 뭐가 반대인 거야? 전기력이 반대가 되려면은 전하의 종류를 살펴봐야겠죠? A는 뭐 하는 애고? 미는 애고 C는 당기는 애네. 그쵸? 자, 그러면 A는 미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A는 뭐겠어요? 플러스. C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자, 그리고 봐봐. 너희들이 전기력이 어떨 거라 그랬어? 전하량이 같으니까? 같을 거라 그랬어? 그러면은 A가 B에 가하는 힘의 크기 얼마야? A가 B에 가하는 힘의 크기? 전기력 똑같대. 근데 얘네 합쳐서 얼마 된대? F 된대. 그러면 A가 B에 가하는 힘 얼마야? 그치, 2분의 F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누구야? C가 B에 가하는 힘도 얼마예요? 그치, 2분의 F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B를 어떻게 했어? 옮겼어. 어디로? 3D로.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몇 배가 됐어요? 아, 몇 배, 몇 D가 됐어요? 3D요. 3D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D에서 3D가 됐으니까 몇 배? 3배가 됐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C가 B, C는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D에서 그대로 D죠? 그쵸? 그러면은 C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변화 있음 없음? 없음. 자, 거리가 3배 멀어지면 전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해서 작아져요. 그럼 제곱해서 작아지는 얼마 작아지는 거야? 9분의 1배 됐네요. 어디에서? 2분의 F에서. 얘는 여전히 2분의 F고요. 그쵸? 근데 뭐 구하라는 거예요? 아, 전기력 구하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았더니 방향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B가 마이너스고 A는 뭐였지? 플러스, C 마이너스네요. 그러면은 A와 B 뭐해요? 아니, 플러스구나, B가. A와 B 뭐예요? 밀어요, 당겨요? 밀어요. 그쵸? 자, 밀어요, 당겨요, C는? 당겨요. 그럼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A가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우리가 미는 거였으니까 뭐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V18F 플러스 2분의 F 해줘. 음. 18분의 8F예요? 그러면은 9분의 4F? 답 9분의 4예요? 답 9분의 4F네요. 이렇게 써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59분 딱 맞았는데 아직도 문제를 많이 못 풀었네. 7, 8, 9, 10, 11, 12 하지만 115페이지까지 115페이지까지는 뭐 10분이면 못 풀겠죠. 20문제니까
문제니까 20분이면 풀겠죠? 네. 그렇죠. 다음에 그러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 역학적 에너지 시작할 때 두 문제씩 풀고 전기력 몇 문제 남았지? 여섯 6문제. 똑같이 두 문제씩 풀면 딱 끝나겠네. 전기력 시작할 때 두 문제씩, 역학적 에너지 시작할 때 두 문제씩, 그리고서는 진도 나눠야겠다. 아니 끔찍하다 끔찍해. 나 정말 역학보다 더 끔찍한 게 있을 줄 몰랐어. 뭘 더 끔찍해야.